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군무원 학원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송상우입니다. 이 시간에는 25년 대비 군무원 행정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우리 수험생들은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1년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커리큘럼을 이제 대부분 수험생이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꼭 좀 들으시고 이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내가 1년간 공부를 통해서 내년 7월 달에 치루어질 군무원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가 행정학을 이제 해커스 군무원 학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키워드로 살펴보는 행정학 송상우입니다.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학습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1년 이내에 여러분들 합격권 점수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량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무원, 군무원 할 것 없이 행정학은 기존의 기출문제가 기본 베이스가 돼요. 기존의 기출문제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무원 25문제 중에서 기존의 기출문제 베이스로 해서 출제가 되는 것이 20문제에 가까워요. 20문제. 25문제 중에서 20문제에 가깝습니다. 뭐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아니라 그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이란 방대한 과목을 이제 시험의 최적화에 맞게끔 이제 압축하죠. 그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돕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 군무원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경향 테마가 출제가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경향 테마가 군무원 7급에서 이제 여러 문제가 파트가 출제가 됐었고 올해는 뭐예요?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라는 신경향 테마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서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거의 뭐 100% 적중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은 어떻게 출제되었고 25년도에는 이제 어떻게 출제될까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제 22, 23, 24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20년부터는 보지 않고 22년도는 이제 군무원 행정학의 난이도의 상승과 신경향 문제의 이제 출제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22년부터. 그래서 암기형과 예성을 문제가 이제 조화되어 출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공직자 시험에서 이제 공무원이든 군무원이든 대부분 암기형 위주였었는데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이해성을 묻는 문제가 조화롭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신경향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죠. 그다음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22년도 치러진 국가직 9급이나 지방직 9급과는 난이도의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어떤 정도 난이도냐? 군무원이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군무원 시험의 합격은 행정학이 결정한다.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봅시다. 그다음 23년도는 뭐냐면 23년부터 군무원만의 출제 틀이 정립됐어요. 그러면 이 군무원만의 수업에 이 정립된 틀이 24년도에도 그대로 이 정립된 틀대로 출제가 됐었고 25년 내년에도 이 정립된 틀이 이제 지속적으로 출제될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군무원 행정학답게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와 신경향 테마 문제를 포함하여 적정한 난이도가 이제 반영된 시험입니다. 그러면 24년도죠. 좋습니다. 23년도 수준으로 출제됐어요. 23년도 이치로. 그래서 왜 23년부터 이제 군무원만의 정형적인 출제 틀이 정립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그대로 그 정립된 틀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이제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입니다. 똑같죠. 단순 암기형보다는 뭐예요? 행정학 전반의 이해도가 선행되는 쉽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럼 이제 우리 25년도에 이런 신경향 문제 이게 이제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25년도는 어떻게 예상할까요?
바로 23년도에 정립된 틀이 25년도에도 우리는 그대로 연결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예측은 100% 맞을 겁니다. 왜? 23년도부터 군무원만의 시험이 정립됐기 때문에 24년도 그대로 나왔었고 25년도 그대로 이제 출제될 것이라고 우리는 단언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23년부터 수없이 많은 이제 적중 문제가 있는데 24년도 치러진 9급과 7급의 적중 문제입니다. 뭐 대다수 거의 다 뭐 적중이 됐는데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해설 강의와 해설지를 참조해 보시면 어느 수업 어디에서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빠른 속도로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군문 9급 시험 문제거든요. 기계적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답이 이거예요. 기계적 구조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하거든요. 안정적인 환경.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빠른 속도로 좀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디서 다루냐면 군문 기출문제, 군문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25문제 중에서 20문제가 나오니까 환경이 복잡하고 불안정한 경우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죠. 복잡하고 불안정할 때는 유기적 구조고 안정적일 때는 뭐 한다? 기계적 구조가 되는 거죠. 봅시다. 다음 중 무의사 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봅시다.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경향, 여기 틀린 거거든요. 무의사 결정은 무관심과 무능력이 아니라 의도적인 권력의 행사예요. 아직 우리 커리를 듣고 있는 초시생 여러분들께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당일날 쉽게 풀 수 있겠구나. 그런 것만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죠. 무의사결정, 무관심과 무능력으로 발생한 여기 틀린 거란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그 다음 중 공공재 공급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보몰이란 사람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확대되는 거거든요.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틀린 건데 봅시다. 옳지 않은 거죠. 보몰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팽창이죠. 이거 팽창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이 지문은 이제 옳지 않은 건데 여기서 답은 다른 데 있는데 나왔잖아요. 얘는 팽창이죠.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거죠. 다시 봅시다. 다음 중 정부 규모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신경향 테마 및 단원별 문제풀이에 있어요. 보몰 효과는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하여 감소한다. 똑같이 이게 틀린 거라니까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죠. 파지티브적 규제란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외의적으로. 파지티브적 규제는 원칙 금지 외의 허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거든요. 틀린 거죠. 근데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군무원 실전 동영 이제 1에 있어요. 실전 동영 1에 파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외의 금지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허용, 외의 금지 틀렸단 말이에요. 파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외의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죠. 이렇게 다루었던 거고. 다음 정책 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정책 공동체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띠지만 정책 문제망, 이게 이제 이슈 네트워크 정책 문제망은 파지티브, 이게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정책 공동체가 파지티브성 게임이고 이슈 네트워크가 네거티브성 게임이거든요. 자, 봅시다. 기출문제. 정책 결정을 둘러싼 권력 게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합, 파지티브성 게임 뭐야? 정책 공동체는 파지티브성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민스버그의 전문관료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므로 복잡하고 불안전한 환경, 전문관료제는 안정적인 환경이거든요.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향 테마 및 동영 모의고사 1에 있었던 문제, 이건 신경향 테마에서도 다뤘었고 실전 동영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다뤘거든요. 전문적 관료제는 핵심 운영 중심의 구조이고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
안정적인 환경이죠. 불안정한 환경이 아니죠. 진보와 보수의 구별은 사회와 정책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다. 진보주의 정부의 선호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진보는 조세를 증대해요. 조세를 감면하는 것은 보수거든요. 봅시다. 기출문제집에 있었죠. 똑같아요. 자, 다음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아닌 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고위공무원단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입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옳은 지문으로 나왔죠. 옳은 지문.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옳은 지문으로 봤었죠. 자,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공무원 부패에 대해서 체제론적 접근에서는 사회 법과 제도상의 결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기구와 운영상의 문제들 또는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 법과 제도의 문제는 제도론적 관점이에요. 제도적 관점.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제도적 접근은 사회 법과 제도상의 결합이나 운영상의 문제 등 부작용의 부패운. 법과 제도상의 결합을 제도적 접근이라 그러지 체질 접근은 아니거든요. 봅시다. 이제 이거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수험생들 가장 어렵게 풀었다는 신경영 문제인데 이제 수업을 우리 해커스 군문학원에서 이제 행정학 수업을 들었던 것은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했었죠.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치적 결정 과정을 증거 기반 정책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니, 정치적 결정을 하지 말고 명확한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을 하라. 이게 증거 기반이거든요. 오케이. 여기 튼 거죠. 봅시다. 신경영 테마예요. 신경영 테마. 증거 기반 정책 결정 문자 그대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 대안을 선택하거나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거죠. 오케이. 이는 정책 이념, 신념, 의견 등에 기반하거나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담론 등에 의한 정책 결정을 지향이란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지향.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신뢰죠. 이제 요거죠. 우리가 이제 실전 동영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분야에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잘 적용되는데 이런 분야에서 적용되기 힘들다 해갖고 이제 틀린 지문에서 우리가 실전 동영에서 또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쭉 있죠. 그 다음에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비판이 뭐예요? 방금 이게 비판이 답과 관련되거든요. 정책 결정 현상에서는 이상적 엄밀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정책 결정되기보다는 정책 결정자들이 이해관계 조정이나 정책 수용 등 정치적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증거 기반이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PPT 올려놓은 것이 우리 신경영 테마 교재에 토시안을 안 틀려 똑같은 거예요. 7급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7급 문제는 시간상 좀 몇 문제로 축소했습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적중이 쭉 나옵니다. 다음 중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죠.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 보다 확실하다. 아니죠.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거든요. 불명하고 불확실하다. 맞잖아요. 이렇게 나왔죠. 자,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방부제 개체주의가 아니라 총체주의거든요. 이렇게 봐봐요. 합리선택 신조는 방부제 개인주의를 취하는 바. 개인주의가 개체주의예요.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뭐예요? 총체주의, 전체주의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인사행정에서 직위분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죠. 수평적 인사이동의 폭이 넓다. 요건 계급제예요. 직위분리제가 아니거든요. 공진이 수평적 인사이동 시 인사배치 유연화가 신축성이 있다. 이거 틀린 거잖아요. 신축성이 없어요. 직위분리제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적중 문제를 봤어요. 물론 시간상 몇 문제로 좀 축약을 했습니다. 왜 앞에 우리가 25 대비 군무원 커리를 하기 전에 이걸 했냐면 우리 군무원 커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봅시다. 이게 2달 코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무원으로 말하면 9월, 10월. 9월, 10월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1월, 12월. 그럼 얘가 1월, 2월이에요. 1월, 2월. 그럼 얘가 뭐예요? 3월, 4월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5월부터 7월달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5월부터 7월달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수업이란 말이에요. 기초 입문 강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초 입문 강좌는 이제 인강으로 오픈됩니다. 무료로 오픈돼요. 생기초가 있고 또 입문 강좌 두 개가 있어요. 생기초와 입문 강좌는 수업 시간에 별도로 다루지 않고 미리 촬영을 통해서 인터넷에 무료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 이론, 오케이, 심화 이론. 여기까지 수업이에요. 수업.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의 진도가 끝나야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 공부를 하죠. 여기까지가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되죠. 기출이에요. 방금 봤다시피 이 세 개에서 거의 적중돼요. 물론 수업 시간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인데 그것은 이제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건 문제풀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객관식에 가서 빠른 속도로 풀 수 있게끔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시험에 최적화된 명품 명장은 이제 학습 구조입니다.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출을 하죠. 이 기출을 할 때 다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에 다루었던 것을 재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경향 및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하고 이제 이게 끝나면 끊임없이 동형 모의고사라는 것은 25문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년 7월에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하나의 단계, 기본 이론 단계만 해서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그럼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만 해서 합격할 수 없어요. 기본, 심화, 기출, 신경향, 테마 및 동형 모의고사라는 1년간의 커리를 착실히 이수하면서 이것을 또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이 선행됐을 때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우리 해커스 군무원 학원의 이 커리대로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점수를 행정학에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군무원 시험의 합격생분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 최근에 행정학의 출제 흐름에 맞는 강의가 어느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감히 우리 해커스 군무원 학원에서 행정학이 최근에 출제 경향에 맞는 커리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자신합니다. 이 커리를 통해서 25년 7월에 있을 시험에서 우리 모두 다 합격의 영광을 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